가족들이 다락방을 정리한 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희생적인 분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어머니는 종종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감탄하곤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목조 주택으로 다락방은 몇십 년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추억을 되새기며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먼지로 가득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쓰신 건가 봐요.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지 위에는 또박또박 적힌 젊은 날의 할머니 글씨가 남아 있었죠. 1947년 여름 그와의 첫 만남. 일기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할머니의 과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20대 초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시내로 가서 작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고 그는 자주 가게에 들러 책을 사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한 손님으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가게에 들를 때마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고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는 할머니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여기의 주인이 너무 친절해서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우가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기를 읽던 가족들은 점점 충격과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두었지만 그 감정은 항상 갈등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걸까?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왜 마음은 다른 길로 가고 있을까? 일기에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그로 인해 할머니가 겪었던 혼란과 고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할머니는 죄책감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결국 그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정우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늦여름이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에게 약혼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도망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할머니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약혼자에게 돌아가야 해요. 나는 당신의 행복을 망칠 수 없어요. 정우는 비 속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내가 그를 떠나보낸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가 행복하길 바랐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다. 일기를 다 읽고 난 뒤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깊고 복잡한 사랑을 했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희생만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때때로 그 선택이 옳았는지 묻고 싶어진다. 우리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단순히 헌신적인 분으로만 기억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한때 사랑에 설레고 아파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